네, 정부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우선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의 목표고, 또 취임하면서 국정 100대 과제를 내놨잖아요. 그 100대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질 좋은 일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출범하고서부터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은 진짜 여러 번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것까지 합하면 한 8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제 기대를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첫째는 너무 그 내용이 부실하다. 부실하고 재탕삼탕이고, 두 번째 그 문제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TF를 구성해서 네.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5만 9천 명인가요? 새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임기 응편으로 예. 2달짜리 뭐 여러 정부 부처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해가지고 이제 짜 맞춰가지고 5만 9천 명인데 그 뭐 길어봐야 2달 정도니까 2달 지나면 그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일자리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2달짜리 그냥 눈 감고 꽝으로 해가지고 숫자만 조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만 9천 명의 임시직 일자리를 냈다는 것을 이번에 대책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좀 나쁘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정책들이라는 게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살려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대책들은 전부 연말로 미루거나 내년 상반기로 미루거나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려면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질 말지. 잔뜩 기대하게 해놔놓고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언제까지 대책을 여태껏 작년서부터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건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정책은 뭐가 있나요? 일단 이번 정책을 보면 세 꼭지예요. 예. 하나는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혁신, 세 번째가 애로사항 네. 개선 이거거든요. 근데 투자 부분을 들여다보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정부 재정은 안 넣겠다는 거예요. 뭐 하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융자 좀 많이 해줘라. 네. 그래서 뭐 한 10조 정도 해.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 하여튼 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투자 대책이 없다는 거죠, 첫째는. 예. 그다음에 혁신 성장은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혁신도 전부 12월 달까지 말하자면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말만 혁신이. 근데 이 말만 혁신은 작년 요맘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혁신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TF 만들어서 연말까지 만들겠다라고 했으니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끊임없는 혁신. 그 다음에 이제 애로 사항에서 예. 이제 휘발유값 조금 내려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숫자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5만 9천 명의 임시직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투자, 혁신, 애로 사항인데 내용에는 애로 사항에서 휘발유값하고 5만 9천 명밖에 없으니까 언론들이 다 그것만 꼭지를 따는 거죠. 뭐 알맹이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죠. 아니,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규제도 뭐 하나 하고 혁신하겠다는 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소설이지 그러죠.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규제를 혁신하는 것도요.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쯤이면은 무슨 규제를 어떻게 해야 혁신이 되고 없애는 건지 리스트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연말까지 선정하고 연말까지 TF를 구성해서 그 과제를 뽑아내고 이런 식이란 말인 것이죠. 연말까지 테이프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험하겠다. 근데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금년에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좀 미룬다, 이제 그 시간을 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좀 안타까워요.
아니 그 우리 경제가 그 한은에서 했던가 이 연초에 2.9% 성장을 전망했다가 2.7%로 하향 조정하고 지금 3분기에는 한 2%로 결과가 나왔나요?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요. 예. 전년 동비로 2% 그러면 뭔가 이것을 대반전시킬 획기적인 무슨 뭐 정책 전환이랄까 발상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3분기 속보치가 2% 나왔는데 그 결정적인 내용이 지금 투자가 막 굉장히 죽어요. 설비 네. 투자도 죽고 지금 뭐 마이너스 9%대쯤 설비가 줄고 있고 건설 투자도 뭐 거의 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투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를 살리려고 하면 도대체 왜 투자가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진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은 뭐냐면요.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나거나 뭐 예를 들면 환경 뭐 영향평가 이런 것이 안 나가지고 투자가 지연되는 몇몇 개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를 터줘가지고 투자가 되도록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봐야 그게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고 지금도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정부가 진작에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다는. 그렇다면은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게 지금 신문에 굉장히 지금 그 주목을 받았어요. 이번 발표에요. 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일자리 대책에. 예. 그래서 신문에서는 아,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을 버린 것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그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이야기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정 100대 과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 함은 뭐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비록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지만은 일자리 대책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버린 거는 아닌데 그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일시직 임시직 이런 것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임시직도 있지만 뭐 규제를 완화해서 뭐 큰 기업들이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할 때 무슨 건설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좀 일자리 창출이 안 될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로 지금 그 들이민 게 이제 원격 치료, 예. 원격 치료라든지 또 이제 관광, 그다음에 뭐 이제 안전, 생활 안전 SOC, 예를 들면 안전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더 많이 짓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야죠. 예를 들면 2조를 투입해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까지 끝내 뭐 이런 게 나와야 뭔가 손에 잡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해양 관광 산업이나 산림 활용 방법 이런 것도 태스크를 결성해서 12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안 와닿는 거죠. 좀 기다리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장관이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뭐 이 전 장관이 한 건데 다음 장관이 그걸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가요. 예. 장관이 바뀌면요, 쉑 다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요, 싹 뒤집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투자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벌써 작년에 약속을 했으니 금년쯤에는 완전한 액션 플랜이 다 나와줬었어야 되죠. 그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면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답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이에요. 예. 따라서 그동안에 대기업 자꾸 이러지 말고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좀 집중을 해라. 그리고 키워드는 경쟁력이다. 그럼 경쟁력은 어떻게 생기냐고요? 첫째,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설비가 너무 오래됐다면 낙후가 됐잖아요. 그럼 최신 설비로 갈아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설비만 갈아놓으면 기계가 돌아가나요? 그 설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장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EO가요, 뭐 미국이나 독일을 한 번도 안 가본 중소자영업자가 CEO를 하면 그 뭐
발상에 무슨 뭐 참신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CEO들한테 좀 해외도 좀 나가서 그 당신이 하고 있는 업종에 가서 보고 오시오. 오면 뭐 다 돈은 다는 못 대줘도 절반 해서 나가서 좀 견문을 넓히시고, 그래서 설비 현대화, 그다음에 인력 교육, 그리고 CEO로 하여금 견문을 넓히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오면 뭔가 내가 뭘 잘못하고 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가 하는 데 대한 들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너무 그 영세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영세한 영세기업들이 한 10개 정도가 뭉쳐서 좀 규모를 키워서, 큰 기업만 M&A 하나요? 중소기업도 M&A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을 대규모로 저는 동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려주어야만 되는데, 여태껏 박근혜 정부 이전은 대기업이었잖아요. 아무도 중소기업 이야기 안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이제 중소기업에 좀 눈을 돌리는가 싶었더니 대기업을 좁히기만 하고 감옥에 가둬놓기만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들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좀 숨을 쉬고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들린 이야기로는 중소중견기업 벤처부가 다른 중소기업 활동을 하는 조직들에게,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해서 오히려 그 길을 죽인다는 이야기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대한상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벤처부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거꾸롭다, 이제 일이 더 복잡해졌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래 관료들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리가 하나 생기면 자기가 뭐 뭔가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밥값을 하려다 보니까 남의 밥값을, 이게 내 영역이야. 오히려 규제가 더 생기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위하자고 말하자면 부를 만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다른 조직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간섭하면서 숟가락 하나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중소기업한테는 오히려 득이 안 된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그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무슨 감출 수도 없는 거고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법도 경제 논리를 풀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건요, 관료들 조직하고요, 대통령을 위시한 어떤 소위 위정자들하고는 저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왜냐?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선출에 의해서 뽑히거나 또는 이렇게 여론에 신경을 써야 되는 정치인들은 정말 우리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고 뭐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정책들은 전부 밑에 있는 관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관료들은 정치인들과 같은 그런 절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한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신부터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하려면 뭐냐 하면, 현실을 정말 잘 아는 분이 그 아주 최고 그 위에 가서 대통령하고 교감하면서 이 공무원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이쪽에는 즉 정치인들은 어떤 그런 그 강력한 그 열정은 있는데 현실을 모르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현실을 잘 아는데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경제를 죽이고 싶어 죽였겠어요? 네. 자기는 정말 그런 마음이 많지만은 밑에 있는 관료들이 안 따라와 주는 것은 장관을 잘못 시켜 놓으니까, 장관이 그 사다리 역할을 잘하라고 시켰는데 장관들이 전부 그걸 못하니까 관료들을 끌고 가진 못했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정치적인 리더십의 그 한계다고 봐요. 그래서 관료들을 잘 이렇게 막 채찍질 할 땐 채찍질하고 그래 하는 어떤 게 필요한데, 지금 정부도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뭐가 다른가, 그런 어떤 회의감이 들면서 그렇게 중소기업 경쟁력을 이야기하는데도 맨날 소득주도 최저임금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일자리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나오면 또 그냥 한바탕 그럴 것 같은데 네. 이제 바람직한 것은 최근에 이제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경쟁력 쪽이 중요하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그래서 이번에 인적 어떤 그런 교체를 하고 2019년도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쪽에 방점을 두면서 정책 역량을 그쪽으로 몰아가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경제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그러죠.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러죠. 기업의 경쟁력, 특히 그러죠. 지금은 그러죠.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을 그렇죠. 살려줘야 네. 우리 경제가 살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뭐 카톡의 예. 결론으로 그렇죠. 매듭지어도 좋겠죠.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게 중소중견기업이 정말 방법이 되는가 약간 지금 방향을 트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경제 분석가들이 좀 이렇게 귀담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